예, 안녕하세요. 한국 경제 4분기 GDP 어떻게 변할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분기 GDP 성장률 0.4%였습니다. 박살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4분기 10월, 11월, 12월 성장률은 어떨지. 지금 이제 10월은 이미 다 지났고요. 이 두 달 남았는데 어떨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GDP 계산 방법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예? 아마 보통 정도 고등학생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몰라도 되고요. 간단하게 GDP는 4개를 더하기 한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국민소득 또는 GDP, 간단하게 저는 소득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GDP는 소비, 투자, 정부의 순지출, 순수출 이 4개제를 더하기 한 겁니다. 더하기. 여기서 소비는 가계의 소비 수요를 나타내고요. 투자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나타내고요. 정부 지출은 정부 수요, 즉 정부 지출에서 세금을 뺀 것입니다. 순수출은 해외 수요라고 할 수 있죠.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겁니다. 여기서 정부를 제외하면은요, 모두가 민간 부문입니다. 그래서 소비하고 투자는 국내의 민간 부분이고요. 또 수출 빼기 수입은 물론 그 해외 정부도 포함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해외의 민간 부분이죠. 여기서 이 민간 부문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요. 자기가 자기 돈 내고 물건 사간다는 겁니다. 가게는 자기 돈 내고 소비하는 거고요. 기업도 돈 내고 투자하는 것이고요. 해외 수요, 즉 수출 빼기 수입도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즉 무역 수지가 흑자라면은 해외가 우리한테 돈을 주고 우리 물건 사가는 것이고, 만약 그 수출 빼기 수입, 즉 무역 수지가 적자라면은 우리가 그 적자되는 만큼 우리가 돈을 주고 해외 물건을 수입해 오는 거죠. 즉 사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GDP 구성 요소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 여기에서 이 정부라는 거는 돈 1원도 내지 않습니다. 정부라는 거는 어느 곳이나 쓰는 곳이지 돈 버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정부는 작게 소비하는 것이고 큰 정부는 많이 소비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 알뜰 정부가 국민에게 축복인 것이고 큰 정부, 낭비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재앙인 것입니다. 정부의 순지출이라는 것은 정부의 지출에서 세금 강탈하는 거 뺀 거 아닙니까? 즉 세금으로 먼저 강탈해 간 다음에 쓰고 남는 거 찔끔 돌려주는 것이고요. 세금보다 더 많이 지출하려면은 정부가 우리 이름으로 빚을 내는 겁니다. 즉 사용은 정부가 하는데 그 빚 갚는 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갚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GDP에서 구성 부분이 가장 높은 것이 어느 나라나 소비 부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국민이 쪽수가 가장 많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그 정부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더 적어야죠. 그래서 하여튼 소비가 늘면은 성수배만큼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소득이 바로 국민소득, GDP 이런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소비는 미덕이라는 이런 낚싯밥도 있죠. 네? 이 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등신됩니다. 소비는 국가 경제에게, 특히 불황에 허덕이는 국가 경제에게는 좋지만은 개인에게는 안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식당에서 밥 사 먹으면 식당 주인은 좋겠지만 밥 사 먹는 나는 안 좋습니다. 집에서 밥 해 먹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참 웃기게 돌아가는 게 빚내서 소비를 부추긴다고 돈 풀고 금리 낮추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고 하여튼 생지랄 발광입니다. 이 말은요, 한국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령 덴마크, 일본, 독일, 스위스 이런 지금 마이너스 시행 중인 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양적 완화, 저금리의 배경에 이런 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국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8년 기준으로 GDP에서 소비 비중이 48%, 투자 비중은 31.3%, 정부 비중은 16.1%, 수출 비중은 4.6%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신빙성이 저는 좀 의심되는데, 가령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수출 의존도, 수출 나누기 GDP 한 거거든요. 한국이 43%, OECD 평균은 29% 이렇습니다. 물론 그 GDP에서 이 수출 부분이라는 거, 즉 순수출은, 그러니까 GDP 구성 요소에서 수출 부분, 이게 바로 순수출, 즉 수출 빼기 수입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면은, 그러면 무역 수지의 흑자는 늘어나서 이런 걸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예? 그래서 무역 수지의 흑자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수출 감소하는 것만큼 감소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현상도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좀 뭔가 이상합니다. 이 국회에서 나온 GDP 구성 요소 각종 비중 좀 하여튼 뭐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결론은 약간 신빙성이 의심이 되지만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31일 발표된 9월 산업활동 동향 그거 보면은 소비 급감한 게 저에게는 가장 주목이 됩니다. 이게 일시적인 급감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소비 질병 현상이 나타날지 이거부터 이제 순서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비는 가계가 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인구 절벽 이거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지적된 내용인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50 넘어가면 소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청년 세대들 평균적으로 소비 능력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첫 취업하는 시기도 늘고요. 많이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청년 세대의 소비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학자금 대출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거 아닙니까? 가계부채 급증하면은 이자 내야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더욱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가계부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주택 매입뿐만 아니라 주택 전세에도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배경에는요.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이 신용 창조하죠. 신용 창조하는 거, 즉 상업은행이 돈을 찍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은행만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돈은 번원통화라고 하고요. 상업은행이 찍어내는 돈을 신용통화라고 하죠. 상업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걸 신용창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직업준비제도는 전부 직업준비제도가 아니고 부분 직업준비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용창조 플러스 부분 직업준비제도 이 시스템 하에서 은행이 신규 대출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는 그 한계 비용은 사실상 0입니다. 0. 즉 대출 통장에 대출 금액 기표만 하면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올려버리고 전세금 올려서 이렇게 하면 과거에는 대출 없이 전세 살던 것을 이제는 대출을 수억 원씩 동원해야 전세 살게 되는 거죠. 그 이자만큼 가처분 소득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한국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 한계 소비 성향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득이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 아닙니까? 가령 소득이 100이 늘었을 때 그중에 얼마를 소비를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소비가 늘어나야지 순수하게 소비 지출을 증가해야지 소득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찔끔 늘어도 소비는 별로 안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한국 경제는 제조업이 아주 장기적으로 부진에 빠져 있잖아요. 예? 제조업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계속 그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주로 제조업 분야잖아요. 그런데 이번 어제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 여기에 보면은 아주 또 두 번째로 제가 주목됐던 게 서비스 산업 생산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파생되는 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이 막 발전하고 흥황되면 그에 부수해서 각종 서비스업이 등달아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규모가 넘어가면은 서비스 산업이 이제 비중이 더 커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서비스 산업 생산도 줄어든 거 이게 매우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업 부진의 여파가 서비스 분야에도 미치는 거 아닌가, 주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 이건 매우 약하죠. 그래서 소비 회복은 상당 기간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비 절벽 현상이 나타날지 주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요, 그 주체가 기업 아닙니까? 근데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주로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아주 알짜배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안 하고 해외에 투자하는 경향이 지금 수년째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전 자료에서 많은 근거가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공지의 사실, 즉 증명이 필요 없는 그런 불조정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이게 2분기까지 지금 자료가 공개되어 있죠. 1분기 사상 최고치, 2분기의 사상 최고치 갱신 이렇습니다. 3분기 자료도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곧 나오겠죠. 이 내용은 뭐냐? 지금 금년 1분기, 2분기에 모두 기업의 해외 투자가 사상 최고치 갱신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문 정권 이후에 기업의 해외 탈출, 해외 이전이 더 가속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연속으로 전월 대비 설비 투자는 소폭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11월, 12월 4분기에도 계속될까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본질적으로 속성상 이 투자라는 것은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6, 7, 8, 9 이렇게 전월 대비 증가했다면 물론 전년 대비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뜻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기대하기 힘들죠.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기본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내 기업도 한국을 떠나는데 해외 기업이 한국에 볼 일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까?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투자 부분은 지금 우리가 통계상 나눌 때 기업의 설비 투자하고 건설 부문, 건설 기성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 들어서 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문통이 건설 투자를 강조하는 것 강조했죠. 아주 주목이 됩니다. 혹시 4분기에 인위적으로 건설 투자가 급증할지, 그래 되면은 GDP 숫자상으로는 좀 개선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거는 지속 가능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겁니다. 수출 부분을 보면은 10월 수출 467억 불 이렇게 발표 났습니다. 오늘 발표 났죠.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전년 동기보다 14.9% 감소한 숫자고요. 지금 11개월 연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숫자고요. 6월 이후 5개월째 두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45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53억 9천만 불인데 이게요, 같은 대략 작년 수준의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무역 수지가 340.7억 불인데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608억 불 무역 수지 흑자였으니까 대략 56%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봐서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주로 감소된 것이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 제품 이런 게 이제 부진해서 10월 달에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재미있는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산업부에서 이렇게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모양인데, 물량 기준으로는 늘었고, 즉 금액으로는 감소했지만 수량 기준으로는 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금 멈추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앞으로 반도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은 지금이 바닥이다. 11월 이후 증가해서 내년 1분기에는 수출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 저는 좀 납득이 힘듭니다. 10월 물량은 2.2% 감소했다 그러잖아요. 물량 증가는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적으로 볼 때 0.6%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1월, 12월 요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평균을 봐야 됩니까? 10월 이 감소한 거 이걸 봐야 됩니까? 당연히 10월에 감소한 거 이걸 봐야죠. 예? 평균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의문이고요. 지금 그 수출이 회복할 것 같다 이런 건 논거를 굳이 찾는다면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산업부처럼 저렇게 설명할 게 아니고요. 지금 작년 10월 수출 증가율이요 22.5% 급증을 해갖고 거의 사상 최고치 근방입니다.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10월 달 수출 감소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논리적입니다. 일단 말은 됩니다. 그러면은 작년 11월에도 작년 10월보다는 수출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11월부터 급감하기 시작했거든요. 표 보시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11월부터는 기저 효과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세는 줄어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출 추세를 보면은 전월 대비로 보면은 3개월 연속 찔끔 증가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11월, 12월 이 두 달 동안 의미 있게 증가할지 매우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반도체 가격도 이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과연 반등할지 이건 의문입니다. 예. 분명히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지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가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반등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10월에 선박 수출이 25.7% 증가한 게 그나마 수출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겁니다. 예, 나머지 수출 증가 품목은 그냥 찔끔입니다. 찔끔. 그런데 원래 이 선박 수출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매우 심하잖아요. 한 개당 단가도 크고, 그죠? 그래서 선박 수출이 연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그러나 이 속성상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다행히 선박 수출이 11월엔 더 늘고 12월에 더 늘면은 땡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수출 이 모두 3분기보다 급격하게 개선되기 전에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설 투자를 독려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생뚱맞잖아요.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뭐 삽질한다고 맨날 그 욕만 하더니 갑자기 이 삽질하자고 또 독려를 합니다. 네. 예산 남기지 말고 다 쓰라고 막 퍼줄 그런 기세입니다. 예? 결국 이 연말에 눈먼 돈 챙겨서 따뜻하게 연말연시 보내는 사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승수 효과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GDP 구성 요소에서 소비를 늘리면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 늘어나는 정도를 소비의 승수 효과 이렇게 말하죠. 가령 소비를 1 늘리면 소득은 1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승수 효과가 2라면은 소비를 1 늘리면 소득은 2가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투자를 늘리면 소득이 늘어나는 정도, 이거를 투자 승수 효과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예? 그런데 이 승수 효과 본질은 소비하고 소비의 승수 효과, 투자의 승수 효과 이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왜냐하면은 가계 소비, 기업의 투자가 이 시장 경제 질서에서 기본 축이잖아요. 그래서 재정의 승수 효과 개념은 이거는 개념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면 GDP가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하는 이런 거, 이거는 사실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재정의 승수 효과라는 이 값이 안정된 값이 아닙니다. 재정 승수 효과 계산한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0.14에서 1.27까지 변동이 너무 심해서 이거 완전히 하나만한 소리 아닌가 싶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값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7이라는 것은요, 저 값은 최근에 한국은행이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새로운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매우 의심이 가고요. 너무 특이한 주장은 배제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정 승수 효과 그 표에서 대략 0.4 정도 인정을 해주면은 잘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1조 재정 지출을 늘리면 한 4천억 정도 GDP 증가한다. 뭐 이런 건데 손해잖아요. 아닙니까? 승수 효과 이런 말을 쓰려면 1보다 커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 늘려서 정부 지출 늘리기보다 세금 줄여서, 즉 비용 낮추어서 기업이 투자하고 가게가 자발적으로 소비하도록 하는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결론은 지금 4분기 첫 달 10월을 지나고 보니 이미 4분기 GDP 추가 박살 행진 시작된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에도 관련되는 경제지표 발표될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 분석하면서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